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8월 1일이죠. 네, 아무튼 8월 달은 좀 고생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수익 많이 나세요 이런 얘기 할 텐데, 네, 수익도 이제 좋지만 그래서 일단 고생부터 좀 안 하시는 좀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제 그 7, 8월 달은 이제 보통 장이 좀 저기 많이 바닥을 찍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봄에 3, 4, 5월 달 길면 한 6월 달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찍는 이제 7월, 6, 7, 8월 달은 보통 이제 좀 급락이 나와요. 급락을 찍고 급락을 해서 이제 바닥 찍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닥은 이제 6월 달에 찍어놨고 어떻게든 그렇게 됐고, 뭐 크게 올해 올라온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제 반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은 아무튼 좀 편안하게 수익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요번 그 패닉이었죠. 6월 달에. 네, 그때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7월 달도 많이 힘드셨을 거고, 8월부터는 좀 이제 계좌들이 좀 많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저 믿고 제 방송 이제 듣고 손절 안 하시고 버티신 분들 이제 아무튼 좀 활짝 웃는 이제 그런 한 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휴가철이어서 약간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그런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엔 그래도 휴가철 치고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휴가철 되면은 뭐 한산해요. 진짜 무슨 그 식당에 파리 날리듯이 한산하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이제 워낙 고생을 좀 심하게 해놨고 이제 미국이 또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 시황 얘기 짧게 해드리고, 그 금요일날 그 원래 낙폭과대하고 그 추격 매수 매매 기법 이제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가 낙폭과대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 낙폭과대 그 매매 기법을 잘못 쓰고 있는 그 투자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분들 도움되시라고 얘기를 준비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참고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이제 사례 들으려고 종목을 오늘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 종목들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황 얘기는 최대한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에서 길어지면 안 돼요. 자, 여기 시간에 띄워놓은 거는 뭐냐면, 뭐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니지만 포스코 엠텍 같은 게 시간의 상한가 같고 티플렉스가 9%죠. 그래서 요게 그 뭐냐면 그 히토리오, 미국이랑 중국이랑 으르렁거리고 갈등이 좀 생기면 올라가는 건데, 뭐 이런 경우를 급등을 했죠. 그래서 시간에서도 티플렉스 같은 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보시라고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에 부분에 여기 히토리 관련주 얘기 좀 해드릴 거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이제 그 오늘 우리 월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보시면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0.75%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날 미국이 4%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4% 급등했고, 그 다음 날도 한 1% 올라왔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 1.88% 거의 이제 2% 가까이 이제 급등을 연속을 하면서 잘 끝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렸던 시황 잡아드릴 때 해드렸던 얘기는 그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잘 보시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실제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뭐라고 그랬죠?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애플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의 애플이 지금 150달러 뚫고 이제 160달러도 넘어서 굉장히 잘 끝났어요. 162달러로 끝났고요. 금요일날 3% 급등 마감해서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10% 급등했습니다. 10%. 날랐어요. 이게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 대형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마존 차트도 그렇고 애플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닥 박스권을 바로 탈출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시황 계속 얘기해 드린 것처럼, 저는 비관론자나 뭐 막대 먹은 긍정론자들처럼 뭐 오른다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 시장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저는 이렇게 점쟁이진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시황이 뭐예요? 나스닥이 이래야 된다, 이래야지 장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잘 그렇게 됐거든요. 맞췄다기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자꾸 이제 보여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이제 집중하셔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의 애플을 여기를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앞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여기 무방 회원들한테 제가 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우리나라 지수랑 전체 분위기도, 투자 심리도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굳이 안 사셔도 돼요. 네. 지금 뭐 거기 6만원 정도에 있는데 6만 정확히 6만 1,000원이죠. 뭐 저기서 사라고 하면 사겠어요, 그죠? 안 산다고요. 네. 안 사요. 지금 저거 사러 가면 살 사람 없습니다. 네. 저거 사라고 이제 얘기하면 아저씨나 사세요 막 이래요. 아저씨나 사라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네. 거의 그래요. 네. 여담이지만 지금 삼성전자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앞으로 삼성전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막 그러길래 내가 뜯어말렸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반응이 먼저 하세요. 거의 한 99%까지는 아니고 한 89%? 아니면 좀 낮춰 잡아서 한 85%? 네, 그 정도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걸요? 돈이 없어요 이럴 거예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네. 반응이 어떻다고요? 돈 없어요 이런다니까요. 여기에서는 제가 뜯어말렸고 그러지 말라고, 사면 안 된다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네. 올라와야지, 그죠? 네.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지수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제 미국의 애플이 바닥 찍고 한 25% 올라왔거든요. 그죠? 네. 미국의 아마존도 그렇고, 아마존이 여기에 100달러였거든요. 정확히 101달러였는데 지금 134달러죠. 저점 대비, 그죠? 30% 이상 급등했어요. 저기 애플은 한 25% 급등했고, 이게요, 이만큼 급등하고 나스닥이 그만큼 올라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오죠. 그죠?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와서야 연합인포맥스라는 데서 이런 뉴스가 나와요. 지수가 다 바닥 찍고 개인들 신용 반대 매매 다 시키고 다 손절시키고, 그죠? 다 탈탈탈 7월달 내내 탈탈탈 털어내더니 8월 1일 딱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식품 가격 하락에 글로벌 인플레 상승 압력이 완화됐답니다. 내가 아까 이걸 오후에 우리 회원들한테 내가 보여드리는 걸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려갖고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보이세요? 식품 가격 하락에 글로벌 인플레 상승 압력이 완화됐답니다. 7월 달에 계속 개인들 손절시키고 개인들 힘들게 했던 게 뭐였어요? 뉴스에서 맨날 뭐라 그랬어요? TV만 틀면 뭐 상추값이 뭐 4배 올랐네, 뭐가 올랐네, 아파트값 뭐 몇 억 떨어졌네, 맨날 그런 건 보여줘.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7번 찍으세요. 이건 다 찍으세요. 네. 안 그랬어요? 7월 달에 TV만 틀면 계속 그런 뉴스만 나왔지 않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빨리 찍으세요. 휴가철이라 되게 조금 들어졌네. 네, 괜찮아요. 녹화는 다 남겨놓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맨날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바닥 찍고 딱 올라오니까 말을 바꿔서 뭐라 그래요? 인플레 상승 압력이 완화됐대요. 그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맨날 뭐 보여드렸어요? 예? 뭐 보여드렸어요? 그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뭐 보여드렸어요? 이제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먼저 얘기드렸죠. 인플레 이게 완화되고 있다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 여기 4월 여기 동그라미 아직도 쳐놨네, 그죠? 네. 이렇게 보이면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채권 가격, 채권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면서 국제 농산물 원유 가격도 조금 하락을 하고, 그죠? 네, 원유 가격도 조금 떨어지면서 횡보하고 있고, 네, 뭐였어요? 밀 가격 떨어졌고,
쭉 다 보여드렸잖아요. 옥수수, 콩 뭐 이런 것까지. 콩기름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그때? 어디 갔어? 콩기름 쫙 떨어졌잖아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4월부터인데, 그죠? 6월달에 엄청나게 떨어졌고 7월달에도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얘기 안 해주고 있다가 개인들 다 털리고 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고요? 아니, 2달 전에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월부터 급락했는데 4월달하고 5월달에 개인들이 왜 손절 많이 했는 줄 아세요? 그때 그 대형 마트에서 그랬잖아요. 식용유 구입 제한. 그 기사 기억 안 나세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식용유도 못 먹는 거야? 뭐 이래 그랬으니까 그때. 예? TV 틀면 막 그 닭튀김 하는 그 치킨 가게 막 나오면서 막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닭을 못 튀기겠다고. 막 그런 뉴스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6월, 7월달, 특히 5월달부터. 근데 그때부터 하락하고 있었어요. 이게 하락하기 시작한 게 4월, 고점 치는 게 4월 말이고요. 5월, 6월, 7월 달에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 소리 합니다. 곡물 가격이 하락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됐다고. 이거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차트 이거 대신증권 쪽 차트인데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안 보시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 있죠? 네이버 가면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안 보는 거라 봐도 모르죠. 이게 봐도 이제 모르지만 그래 노력을 안 하시는 거, 뉴스만 보는 거예요. 미치겠어 진짜. 그래갖고 개인들 다 털리고, 그러니까 털리고 나니까 그런 뉴스 나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됐다고. 저 뉴스가 왜 나왔겠어요? 개인들 다 털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자 7번 한번 더 찍으시고. 고생들 하셨어요. 네, 개인들 다 털었다는 얘기죠. 저게 털었으니까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러면서 고생들 하셨어요. 이제 돈 버셔야죠 이제. 그죠? 돈을 너무 많이 버셔갖고 막 발가락으로도 막 돈을 셀 정도로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고생한 것만큼은 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번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하면 이제 종목 얘기도 못해요. 이제. 아무튼 저런 뉴스가 나옵니다. 저기만 연합 인포맥스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도 저런 뉴스 좀 많이 나와요. 네. 저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더 좋겠어요. 개인들 못 들어오게. 자,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결국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혼자 하실 때가 아니에요. 네, 갖고 있는 거 종목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죠? 점검해야 되고, 이제 어떤 테마주가 올라가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하실 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제가 평상시에는 회원가입 얘기 안 하죠. 이럴 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사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눈치를 채셨으면 빨리 결정하고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평상시에 회원가입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혼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갖고 있는 것도 좀 봐야 되고, 그죠? 네. 지금이에요.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은.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이제 어떤 걸 많이 하시냐면, 요즘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 낙폭과대주를 공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상따하시고 눌림목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낙폭과대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지금부터 쭉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왜 이 주제를 갖고 왔냐면, 특히 작년부터 주린이들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실은 이게 2년 전부터 늘긴 했는데, 작년에도 이제 주린이들이 되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 성격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성격이라고 안 하고 이제 성향이라고 하죠. 투자 성향, 그죠? 네. 근데 이 투자 성향을 잘 보면은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린이라고 해서 다 성향이 좋거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이제 상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단타 치는 것만 좋아하는 분이 있고, 뭐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스윙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 틀려요. 단기랑 뭐 중장기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다 틀린데, 이제 매매 기법 중에서 제가 신규원 들어오면 물어봐요. 뭐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단기, 스윙, 중기, 장기 중에 뭐 좋아하시느냐. 대형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개별주나 테마주 좋아하십니까?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게 그분 성향이니까, 중요한 성향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무슨 기법으로 매매하느냐, 그걸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단기, 스윙, 중기, 장기 중에 뭐 좋아하시느냐?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종목들을 좋아하시느냐까지 물어보는데 무슨 매매 기법 쓰십니까? 제가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보냐면 그냥 그분 보유 종목 딱 보면 압니다. 이해가세요? 그분 이제 그 목소 그러니까 그분 그 뭐예요? 보유 종목을 보면 아 이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 거나 그걸 알아요. 그냥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고점에 있는 종목도 위주로 갖고 있다. 그럼 물어봅니다. 어디 가입하셨거나 아니면 혼자 하시다가 무료 추천 받으셨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다고 그래요. 붕 떠 있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겠죠. 차트 하나 갖고 와볼게요. 뭐 예를 들면 뭘 가져올까요? 잠깐만요.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데서 이제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보인데 이런 종목들 중에 다 이런 데서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해서 산 게 아니라 이제 어서 이제 무료 추천이나 아니면 이제 어디 무방 같은데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추천하는 데서 이제 하다가 걸려갖고 들어온 거야 다. 이런 거 말고 여기서 샀다고 해서 그분들의 성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얘기 제가 그 전에 많이 해드렸고 여기서 사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니면 여기쯤에 사서 들어오시거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리형, 돌다리, 네. 돌머리가 아닙니다. 돌다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돌다리라고 왜 돌다리라고 표현했냐면 안전한 거를 좀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이렇게 나쁜 분들은 아니라니까요. 네. 돌다리가 뭐예요? 두드려보고 건넌다, 그죠? 네. 그 충북 진천에 가면은 그 농다리인가요? 네. 거기 있어요. 가보세요. 지나가다가 네.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데. 좋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두드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앞에서 거래가 터져서 급등한 종목 있죠. 이게 충분히 내려왔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고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거나 여기서 매수를 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걸 추구하고 뭐 이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 이렇게 성향을 보면은 성격도 그렇게 나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건데 성향은 나쁘지 않은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실수를 하느냐, 첫 번째 세력이 나갔는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력이 나갔어요. 세력이 나갔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겠어요? 못 올라와요. 잘. 아니,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갔잖아요. 그쵸? 나갔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게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내려왔다.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훅 꺼지죠.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기법이에요. 옛날 기법. 대통령으로 얘기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벌써 20년 전이에요. 15년이야. 거의 20년 전, 20년. 굉장히 오래된 거. 이따 제가 뭐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아마 기가 막히죠. 옛날 기법이라니까. 기법이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 쓸었어요. 옛날 기법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정도면은 내 그분들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그 마음을 다 안다니까요. 나도 해봤으니까요. 아니 여기서 이게 바이오에탄올 파미유 골로 급등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파미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파미 수출 금지해가지고 우리 방에서 들고 있다가 여기서 수익 내고 나갔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다 떨어졌어요. 다 내려왔네. 인플레이션이고 파뮤 저번에 보니까 그 뭐 콩기름이랑 뭐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요? 아직 재료가 살아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만큼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수익 또 내려고.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고요? 첫 번째 세력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게 있는데 초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 대량거래 터트리고 시세 분출한 거거든요. 이거 어제 그 금요일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 대동기업
농기계 관련주들이 대량거래 터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JC케미칼이 상장된 지 10년이 넘은 회사인데 이런 대량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사상 최고가입니다. 보이세요? 상장을 2011년 8월 달에 했으니까 10년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튼 최고가고요. 대량거래 터졌어요. 그리고 재료가 나왔잖아요. 파뮤 수출 중단한다고 이미. 그 대량거래가 2번 터졌어요. 1번 터진 게 아니고. 막대기가 여기 2개 있죠? 2개 터졌다니까. 이런 거래가 터졌는데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고요? 바로 올라가겠냐고 이게. 그냥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세력이 나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력이 안 나갔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양봉이거든요. 양봉에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세력이 들어오고 뒤에 음봉, 큰 음봉이 없다. 즉 세력이 안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안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타기 하고 더 사고 반등을 노리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8번 한번 찍어보실까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네, 이제 그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 머릿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냥 이제 안전하다, 안 끝났다. 그러니까 안 끝났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고,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냥 어떤 특정 전문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회원들이 갖고 들어올 때, 이상하게 여기 위주의 종목들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위주로. 그래서 제가 그 물어봐요. 이거 누구한테 다 받은 거죠? 맞대요. 그 이제 어디서 왔구나.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왔구나가 아니라 어떤 성향인 데서 이제 이따 오신 분이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눌림목 좋아하냐 그런 건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종목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안다니까요. 여기서 왜 사냐 이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세력이 나간 거예요. 두 번째, 조정이 시작된 거고요. 조정이 시작되면은 기본 6개월 잡으셔야 돼요. 요거보다 좀 단축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기본이 6개월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짧으면 3개월, 길면 9개월. 이런 식으로.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네. 재료가 살아있을 때. 재료가 사라졌으면 그걸로 끝이고. 네. 근데 보시라니까요. 차트를 여기만 보는 거라 이게. 여기만 보니까 세력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양봉에서 대량거래가 터졌으니까 세력이 안 나갔대요. 나갔어요. 왜냐면 우리가 둘 다 팔아서 내가 잘 알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곰팡이 쓸은 옛날 기법이라니까 이게. 곰팡이 폈다니까 이게. 네. 곰팡이 피면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버려야지. 아 곰팡이 핀 데만 도려내고 먹으면 안 될까요? 옆에 다 번졌는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다 번지잖아요 이게. 곰팡이가 그 포자로 이렇게 번식하는 건데, 그죠? 곰팡이 피었으면 거기만 도려 먹으시면 안 돼요. 다 버려야지 그냥. 맞지 않습니까? 예, 어서 오세요. 자 보세요. 양봉이죠. 또 강의가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양봉이죠. 세력이 안 나갔다고요? 자 보세요. 양봉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뭐 상한가 가려고 하다가 간 거 아니에요? 29.84%. 그 상한가 갔다가 풀린 거잖아요. 15%로. 네. 이 차트가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봐봐요. 꼭지에서 나온 캔들이 이거죠. 윗꼬리가 좀 더 길게 할까요? 이렇게. 이 캔들이 이것만 보고 이거에다가 대량거래 터졌으니까 세력이 들어왔다, 안 나갔다 뭐 이러죠. 근데 이 캔들을 분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쫙 올렸어요. 상한가를 찍은 거예요. 찍고 이렇게 돌리다가 끝날 때 툭 떨어졌어요. 그럼 세력이 산 걸까요? 세력이 개인들한테 팔고 나간 걸까요? 세력이 매집하고 나서 일부러 누른 거다 1번. 아니다. 세력이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 4번 찍어보세요. 분차트를 열어보면 알거든요.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세력이 산 거예요, 판 거예요?
네. 번호 찍기 싫으면 안 찍으셔도 돼요. 휴가철이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아 힘들어.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혹시 저기 휴가지 가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휴가나 보내세요. 녹화 다 남겨놨으니까 갔다 와서 들으셔. 네. 아셨죠? 네. 갔다 와서 들으셔도 돼요. 휴가 가셨으면 좀 쉬세요. 쉬려고 갔는데 휴가 가서까지 주식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나가세요. 휴가 끝나고 들어오세요. 휴가는 뇌랑 내 몸이 쉬게끔 하려고 휴가를 떠나신 건데 거기서 또 뇌를 굴리시면 어떡해. 쉬셔야죠. 그죠? 네. 푹 쉬고 오셔야지 이제 주식도 잘 되는 거죠. 네. 이거 팔아먹고 나간 거예요.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 자체가 차트가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왠지 아세요?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런 거래가 안 나와요. 붕 띄워서 돌린다니까요. 4월 말이죠. 말 나온 김에 분차트 볼까요? 시간 안 되는데 30분 먹어봅시다. 어디요? 여기잖아요. 잠깐만요. 4월 말 여기잖아요. 맞죠? 그죠? 아침에 붕 뛰어갖고 상한가 찍은 다음에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맨 마지막에 장 때문에 봉 때리면서 뚝 떨어지잖아요. 저 솔직하게 이거 분차트 지금 안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지금 안 봤다니까요. 안 보고서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 당시 매매도 이제 저희 방에서 팔긴 팔았는데 지금 방송 전에 이거 안 보고 얘기한 거라고. 근데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뭐예요? 붕 띄워서 돌리다가 마지막에 또 나간 거죠. 거래가 어디서 터져요? 상한가 들어가면서부터 그 중간에 상한가 풀릴 때 거래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근데 세력이 상한가에서 개인들한테 물량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상한가 부분에서. 그럼 이런 거는 낙폭과대로 노려야 돼요? 안 노려야 돼요? 자, 급등시작을 여기서부터 했죠. 통상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급등을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근데 그 기법이 언제 거라고요? 20년 전 거. 곰팡이 쓰는 기법. 근데 이 기법을 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쓸까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하는 애들이 이걸 많이 쓰거든요. 난 그 사람들 전문가를 안 해요. 애들이라고 하지. 애들이 실제로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기법 옛날에 저도 쓰다가 다 버린 거예요. 옛날에 20년 전에. 그거 곰팡이 쓰는 거 닦아가지고 걔들 그 친구들이 쓰는 거예요. 이 기법 안 쓴 지 한참 됐는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그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 유의 종목들을 갖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다시 유행한다는 걸. 저는 비트코인 안 하니까. 가만히 이게 왜 이게 유행하지? 옛날 거예요. 이거 쓰지 마시라고요. 안 맞아요. 옛날 거라니까. 제가 지금 곰팡이 쓸었다는 얘기 지금 3번 이상 했죠?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3번 이상 반복하는 좀 그런 좀 버릇이 있어요. 쓰지 마시라고 이거. 옛날 거라니까요. 반등도 옳게 안 나오고요. 옛날에 여기까지 떨어지면요. 한 15% 만약에 먹잖아요? 그럼 그 단타로 15% 먹으면 바로 나왔어야 돼요. 그때도. 그냥 무너져 내리잖아요. 오르긴 조금 올랐죠. 조금. 그리고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물론 투매 나와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크게 못 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뒤 종목, 이 다음부터는 종목을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서. 네.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력도 나갔죠. 대량 거래 터졌죠. 분차트 보니까 다 팔아먹었죠. 그때부터 콩기름값, 아까 콩기름값 어디 갔어요? 보시라면 이게 팜유니까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4월 말에 여기서 대량 거래 터졌죠. 그때 TV 틀면 뭐라고 그래요? 기름값이 뭐 폭등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저기 마트에서 식용유도 이제 구매 제한이 걸렸습니다. 민생이 뭐 서민경제가 걱정입니다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콩기름값을 보시라니까요. 진짜 테마주가 쉬운 줄 알아요, 진짜. 콩기름값 고점이 언제예요? 4월 29일. 우리 방에서 여기서 다 팔았다니까요, 그죠? 4월 29일.
JC케미칼의 고점은 4월 28일.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머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아, 저 정도면 됐다. 이제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개인들은 이제 더 간다고 막 들어오고. 난리지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낙폭과대를 노리면서 여기서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가서 괜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JC케미칼은 끝난 종목은 아니,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것도 손절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 여기서 샀다. 네, 끌려 내려왔다. 이건 손절하면 안 돼요. 본전에서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밑에서 좀 사셨으면. 낙폭과대 노리고 사신 분들은 이거 본전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왜냐면 이 대량거래 터진 거 이거를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팔아넘긴 건데 상한가 근처에서 이거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거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공부되시죠? 네, 그럼 이제 종목들 빨리 얘기하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옛날에 모나미 아시죠? 모나미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무상 복지 테마주들 정책주로 많이 갈 때 2011년인데 그때 갑자기 상한가를 휘날리면서 급등을 했어요. 한 5개 나왔나? 4개군. 하나, 둘, 셋, 넷. 상한가 4개 나오고 뒤에 하나 더 나왔어요. 총 한 5개. 4연상 나오고 뒤에 하나 더. 5개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상한가 5개 나오면 이제 100% 수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렬히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부터 급등했는데 자, 거기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그 당시에는 종목들이 이게 10년 전인데 그렇게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 더 눌러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쉽게 얘기해 드리면 올라간 게 다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모나미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갔어요. 진짜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이거를 여기서 추천했었거든요. 어디서 했더라? 네, 그 당시에 여기서 추천했었어요. 네, 다 기억해요. 여기서 추천했는데 회원들이 거의 안 샀어요. 그때는 이제 무료 추천도 할 때였거든요. 네, 이렇게 공방이나 저녁 방송할 때 안 사더라고요. 바닥에서 정말 바닥에서 추천하면 사실 것 같죠? 아니요, 도망갑니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 처음 해드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추천하면 그럴 거라고. 돈 없다고. 있어야 분명히 돈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사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정말 바닥에서 추천하면요 여러분들 안 사십니다. 아, 돈 없어요. 아니, 제가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벌게 해드린다고 뭐 그때 무방에 사보라고 안 사요. 뭐 올라가다가 막 떨어지니까 다 때려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가는 줄 아세요? 이거 하한가예요. 이거 바닥에 그냥 잡히는 줄 아세요? 이게 하한가라니까.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거 하한가예요. 그 당시에 저기 15%짜리였으니까. 네.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하한가 때린다니까. 여기 있죠, 이거. 13%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10%. 뭐 그래요. 그 당시에 마이너스 한 10%짜리 나오면요, 개인들 그때는 마이너스 2%만 떨어져도 손절을 했거든요, 사람들. 네. 이 당시에 마이너스 11%짜리 운봉 떨어지면 난리 났었어요. 네. 한강 가서 진짜 줄 서 있고 막 그랬다니까. 죽는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여러분들이 그 낙폭과대 이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 기법이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아, 다 내려왔으니까 또 올라가겠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옛날에도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갔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나미가 방콕인가? 방콕 인근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방콕에 홍수 나가지고 모나미 공장이 물에 잠겼어요. 그때 상한가 치고 잘 가다가 여기서 공장 그 물에 잠겼다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홍락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그때 실제로 외면했으니까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올라갈 때 끝까지 가져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여기까지 몇 명 없었어요. 못 들고 온다니까요. 리딩을 해줘도 못 들고. 낙폭과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드물어요. 지금은 더한데고 하지 마시라고. 옛날 기록입니다.
낙폭과대 종목들 잘못 잡으면 이런 것도 나와요. GS 글로벌이라고. 이거 석탄 관련주죠. 지금은 차트 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뻐요. 이뻐요. 낙폭과대주 이제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급등했잖아요. 그죠? 다 내려왔다. 사자.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저기 할 때 아니에요. 자원외교 할 때. 그때 대통령 주요 정책주 중에 하나가 자원외교였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쫙 올라갔어요. 자, 떨어질 만큼 떨어졌잖아요. 고점은 2만원, 여기는 만원. 다시 여기는 2만원, 여기는 만원. 고점 대비 한 5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바닥 아닙니까? 사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 얘기한 데가 여기에요. 잘못 걸려들면은 영원히 못 나오시는 수도 있어. 2만원. 나중에 코로나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987원. 20분의 1 동안. 낙폭과대 종목이 안전하다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세력이 나갔는지, 재료가 살아있는지, 조종이 시작된 건지, 조종이 끝난 건지를 아실 정도의 실력이 되시면 낙폭과대 종목들 공략하시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기법을 어딘가에서 배우신 것 같은데, 그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곰팡이 쓸었다니까. 안 먹어요. 지금 안 맞는다니까. 예를 더 들어볼까요? 효성호임이 얘기한다 그랬었죠? 종목 얘기할 게 지금 10개 정도가 되는데, 효성호임비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샀었어요. 왜 샀을까요? 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근데 다시 떨어지죠? 왜 그러겠어요? 세력이 여기서 팔고 나왔거든요. 세력이 팔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만약에 낙폭과대를 여기서 매수했다면 그냥 이것만 먹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 이것만 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만 먹어도 한 10에서 20%까지는 먹을 수 있거든요, 수익을요. 근데 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왜 못 먹어요? 앞에 이만큼을 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만큼 가거나 그거의 3분의 2 또는 절반이라도 가길 바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내가 전문가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개인들 마음을 잘 알겠어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의 목표가는 최소한 여기에요. 이해가세요? 최소한 여기라고요. 전고점이라고 그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 이거 언제적 기법이라고 해야 돼요. 네, 하여튼 이건 거의 뭐 박정희 대통령 때 기법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N자형 있잖아요. N자형. 여기서 이만큼 갔으니까 떨어졌다가 그만큼 간다. 옛날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렇게 테마주가 잘 갈 때 이렇게 갔던 게 꽤 있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 하다가 비트코인 안 되니까 거기서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리딩 하다가 그쪽 망하니까 이쪽에 이제 주식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카톡 리딩방 만들어서 그런 거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옛날 그 곰팡이 그냥 시커멓게 핀 그 기법 있죠. 그거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테마주 패턴이 바뀌었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주식 20년 30년 한 사람도, 웬만한 사람들은 패턴 바뀌어갖고 잘 모르겠다고 막 하소연을 하는데, 응? 주식은 하나도 모르고 가상화폐 하다가 온 사람들이 차트만 보고 되겠냐고요. 거기서 이제 그런 기법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저처럼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원래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내가 알려주는 기법이 최고의 기법이다. 전 제 기법 얘기 안 해줘요. 안 해준다니까요. 네.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드리지만, 좋은 것도 여기 강의를 하긴 해요. 근데 무방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잘못된 거 잡아드릴 때는 강의를 해드리지만, 진짜 자기 기법 원래 노출 안 시키는 겁니다. 어서 자기도 공짜로 배워온 거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럴싸하게 해서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가상화폐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효송화인비는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었다면 이것만 수익 내고 나오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낙폭과대를 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트 보고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죠. 신성홀딩스 제가 회원들한테 그래요. 이거 절대 여기서 사지 말라고. 여기서 사지 말라고 그랬지만 지금도 사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상한가 치면서 급등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그 기법이 낙폭과대 매매 기법이에요. 원래 낙폭과대 매매 기법은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노리는 것도 있어요. 단기.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것도 무서우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사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옛날 같으면 사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옛날 기법으로는 사도 되는 자리가 많은데 지금 이 기법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 안 먹히겠어요? 그 기법 끝났어요. 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쓰니까 그 기법 안 먹혀. 어쩌다 먹힐 때는 있어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단 말이 있듯이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는 차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법을 봐라 이러면서. 제가 안 맞는 거 더 보여드릴게요. 한탑 원래는요 그 기법으로 따지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여기 보면 상한가는 있지 않습니까? 대량거래에 실리면서 그럼 여기에서 치고 나갔어야 됩니다. 왜냐면 누를 만큼 다 눌렀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강력한 갭상승이 있으니까 여기 안 내려오고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갔었어야 됩니다. 요렇게 떨어졌죠. 여기서 그럼 강하게 팍 올라갔었어요. N자형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서 그대로 그만큼 이만큼 여기하고 거의 같은 길이로 올라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용 쓰세요. 이렇게.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내리죠.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래 터졌죠. 한탑이죠. 네. 거래가 터졌는데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장된 지 되게 오래된 회사거든요. 96년 1월달에 1996년 1월달에 상장된 거니까 거의 뭐 28년 됐네요. 그죠? 네. 상장된 지가. 네. 근데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해되셨으면 저기 7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 무서우시죠? 이제 낙폭과대주 함부로 노리시는 거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나중에 또 올라올 기회가 있겠지만 충분히 쉰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낙폭과대주 함부로 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탑 지금 사도 될까요? 환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장 황당할 때가 언제냐면 기법 강의 나름대로 열심히 막 해드렸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그래. 맨 마지막에 이제 질문 그러면 딱 누가 물어봐요. 한타 지금 들어도 될까요? 환장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진짜 네, 어떻게 막 해드리고 싶어 막 그냥 정신 번쩍 드시게. 제가 그래서 질문을 안 받아요. 제가 질문하세요 그러면 꼭 나와요. 한타 지금 사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이게요 보시라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최재형 씨 관련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떨어질 때 반등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떨어졌어요. 원래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다가 중간에 여기 거래 많고 양봉 많은 데서 한번 통 튀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낙폭했다는 반등 노리다가 물려가지고 다 끌려 내려왔어요. 그냥 7,000원에서 그냥 1,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1,000원대 그냥 그대로 끌려 내려왔어요. 심지어 최재형 씨는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7월달인데 고점 찍은 게 6개월 지나서 살짝 한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바로 먹을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마세요 이거. 네. 좋은 투수로 들어가셨다가 네? 자 그래서 투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향이 나쁘신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자, 캐리소프트 이거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을 잡았습니까 이 종목이. 네? 떨어질 때 개인들이 자꾸 물 타고 막 그러니까 끝까지 끌려 내려왔잖아요. 올라오는데 여기서 개인들이 또 사고 막 그러니까 자꾸 끌려 내려오잖아요.
지금은 예뻐요. 네. 지금 왜 예쁘냐고요? 네.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없으니까. 네. 계속 끌려내는 거예요. 네. 낙폭과대 조심하셔요. 네? 낙폭과대를 좋아하시는 성향이 나쁜 게 아니라 옛날 그 기법이 안 맞는다고요. 팜스토리 얘기한다고 했었죠. 팜스토리. 그러니까 아까 효성호인비나 신성홀딩스는 세력이 하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팜스토리는 차트, 이것도 보면 줄줄줄 다 흘러내렸죠, 그죠? 근데 이건 차트가 달라요. 네. 57분이네. 네. 시간이 없어서 패스. 차트가 달라요. 난 사람 얘기 안 했어요. 네. 힌트 줬구나. 아니요. 네, 힌트 아니에요. MP. 이런 건 이제 잘 보세요. 크게 급등한 게 없죠. 조금 오르다 간 거예요. 낙폭에 따른 반등 나오고 자리 잡다가 떨어졌잖아요. 메타버스가 알려주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그런 것처럼 막 대시세를 분출했던 거는 여기고, 그죠? 이제 충분히 이제 쉰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요렇게 가격 조정을 받고 들었다 놓고 이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제 조정 좀 끝내고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는데 6월달에 이제 투매 나오니까 끌려내려고 그냥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거는 이제 괜찮은 거죠.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고점을 작년 11월달에 찍었고 지금 8월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추가 조정을 받은 거예요. 투매 나와서.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자,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빨리 찍어주시고. 이해되셨죠?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예스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아예 앞에 크게 관계 없어요. 그죠? 근데 크게 관계 없고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밖에 누구를 만나러 나갈 거예요. 이제 그 여자분들 옷을 입었다. 되게 중요한 사람 만나러 나가야 돼요. 근데 옷을 이제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네. 이게 그거에 들었다 놨다.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이거 입고 할까 저거 입고 할까? 막 망설이다가 투매 나온 거예요. SNS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친구는 잘못이 없어요. 요즘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그냥 떨어졌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올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사진은 마세요. 이건 그냥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아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토리 얘기는 못하겠다. 종목 얘기에 지금 할 게 더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비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지금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방도 지금 당연히 이제 6월달에 이렇게 폭락이 나왔는데 우리 방에도 좀 피해가 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저희는 뭐 손절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1년에 진짜 한두 번 할까 말까니까 손절 안 하고 버텼어요. 원래 저는 전문가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방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돌아서 나오면 또 수익 냈고 수익 내다가 투매 나오면 이제 고생을 좀 하죠. 근데 여러분들 저 때문에 제 얘기 듣고 손절 안 하신 분들 계좌 회복 좀 되지 않으셨어요? 이분들 한번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요거는 좀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무방회원들 특히 우리 방회원들도 마찬가지시고 손절 안 하고 버티니까 그래도 계좌가 좀 회복됐죠. 맞으면 7번 찍어보시고 그죠? 고생들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거 갖고 회원가입하라고 안 할 테니까 찍으세요. 회복됐다 그러면 또 가입하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해요. 찍어보시라니까. 얼마나 이겨내셨나 얼굴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런 거 갖고 뭐 회원가입 강요 안 합니다. 쪼잔하게. 그래요. 저기 조금만 더 이겨내세요. 이제 조금 회복되셨을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튀어 올라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돈이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들래세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도 지금 종목들이 매일매일 뭐가 막 튀어 올라요. 그 연어 있죠, 연어. 연어가 왜 자기 원래 태어난 데로 가서 알르려고 막 이렇게 튀어 오르듯이 종목들이 막 튀어 오른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 휴가철인데다가 그죠? 우리나라에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오면 더 좋아져요. 이게 아셨죠? 더 좋아지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우리 회원분들은 오늘 저기 추천당한 거 있죠? 라이브에서 추천당한 거
그 며칠 동안 분할 매수 꼭 하시고요. 네. 대형주라고 막 그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돼요. 16고이니까 16고이실까봐 며칠 동안 나눠서 하시라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잘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기 뭐예요? 그 히토류 관련주를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히토류 관련주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대만 미국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시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대만 방문을 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할 듯 말 듯 그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토류 전체 관련주 중에서 대장은 유니언 머티리얼이었고, 이게 한 장중에 한 24%까지 갔었고 16%로 끝났죠. 시간에서 대장은 T플렉스였어요. 네, T플렉스. T플렉스. 네. 요게 이제 바닥에서 살짝 돈이 한 지난주 목요일하고 오늘도 좀 돌아왔었는데, 오늘 시간에서 이게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네, 돈이 돌고 있죠. 히토류. 네. 히토류는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수혜주인데, 오늘 이거 좀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갖고 얘기를 못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또 뒤에 김 실장님이 아까 이거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확인 좀 해봅시다. 해마주 이제 분석을 잘 해주시는 분이니까 하신다고 하네. 네, 맨 앞에 있네요. 네. 김 실장님이 그 히토류 관련주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회원들도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우리 김 실장님도 그 오늘의 급등 테마주 많이 하시거든요. 잘 이렇게 듣고 활용들 하시면 돼요. 히토류 관련주 오늘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네. 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테마주 되게 잘하세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종목 이렇게 설명할 때 저는 이제 남자니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잡아서 얘기하고요. 여자분들은 세심하시잖아요. 디테일, 그죠? 세심하시기 때문에, 섬세하시기 때문에 이게 왜 히토류 테마주인지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십니다. 네. 저한테는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남자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아무튼 여자분들이 꼼꼼하니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제 방송 끝나고 히토류 관련주 지금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금 미국, 대만, 중국 대만 침공, 미국 하원 의장 대만 방문 이것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네?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죠? 이쪽까지 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지금 흉악해요. 항공모함이, 싱가포르에 있는 항공모함이 지금 막 그 대만 해협으로 막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왜 지금 하고 갈까요? 우리 회원들 뭐 갖고 있거든요. 저번에 그 트럼프 수혜주라고 추천한 거 있죠? 이게 히토류예요. 날짜까지 얘기 안 해드릴게요. 7월달에 추천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전에 갖고 있는 것도 하나 있고.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트럼프 수혜주라고 했던 게 그게 히토류입니다. 오늘도 급등했었지만. 네, 좋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 네. 자, 여러분들, 네, 그 오늘 강의가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낙폭과대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한 거 잘 듣고, 낙폭과대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강의 듣고 참고해서 더 잘하시라고 얘기한 거니까, 네, 실력을 더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이제 절호의 기회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회원관 얘기 잘 안 하는데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종목들만 반응 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한 건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편히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